네, 수업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해봤는데요. 음, 예, 제가 보니까 옛날에 짜놓은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짠 것보다 조금 예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 요 axis는 numpy 오브젝트예요. 8x8 numpy 오브젝트로. 그래서 이걸 리쉐입을 이렇게 하고 포토하고 라벨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집해서 이렇게 받으면 깔끔하게 핸들링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는 스파인 이용해서 스파인 4개 제거를 하고 라벨을 제거를 했는데 액세스 오프라는 그걸 해주고 CMap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CMap이 뭐냐면 보통 사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각 픽셀마다 숫자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컬러를 나타낼 때 어떤 픽셀 여기에 숫자가 뭐 0.3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RGB 채널로 해서 뭐 0.3, 0.3, 0.7, 0.6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로 컬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4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RGB 알파.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페런스예요. 0하고 1 사이 숫자고요. 그래서 숫자 하나로 컬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숫자 3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숫자 4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 하나로 돼 있을 경우에 그러면 CMap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Map이라는 거는 뭐냐면 리얼라인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0.3이다. 그러면 이 0.3이라는 숫자를 컬러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RGB 요 3디멘전 알파는 티피컬리 1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0.3이 RGB 이 3디멘전에서 어떤 포인트로 매핑을 해줘서 요거를 컬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3디멘전을해서 어떤 커브가 될 거고요. 요 함수가 CMap이 어떤 함수를 쓸 것인가 그거를 기술을 해요. 그래서 함수가 변하면 컬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CMap을 어떻게 셀렉트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변해요. CMap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CMap은 컬러맵의 약자고요. 이게 다 우리가 썼을 때는 바이너리를 썼거든요. 수업 시간에 스트링으로 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0부터 1까지일 겁니다. 0부터 1까지 변화하면서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컬러를 쓸 건지 요거를 이제 CMap에다가 스트링으로 집어넣어 주면 어떤 컬러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CMap 종류예요.
여기 있죠. 수업 시간에 쓴 건 바이너리입니다. 이 바이너리. 여기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CMAP 설명을 했고, 이 액세스 오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척추를 4개를 제거를 하고 라벨을 제거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케이.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챗GPT를 사용해서 좀 글을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컨셉입니다.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것과 데이터 로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컨셉을 좀 코드를 돌려가면서 실험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텐서 데이터셋은 뭐냐면 그림을 좀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겁니다. 챗GPT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보면 인풋 텐서는 사진이에요. 인풋 텐서라고 제가 표현한 건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풋 텐서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아웃풋을 제너레이트 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웃풋 텐서는 라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보면 사진이 있었고 인풋 텐서 같은 경우에 디멘전이 배치로 받는다고 64 배치로 받는다고 그러면 인풋 텐서는 이런 쉐입이었어요. 그다음에 아웃풋 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좌우지가 데이터를 보면 인풋 텐서가 따로 있고 아웃풋 텐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텐서 데이터셋이 해주는 작업은 뭐냐면 요거 사진하고 라벨을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하고 라벨 한 장하고 라벨 하나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풋이 사진이 뭐 이렇게 있고요.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텐서 데이터셋 여기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텐서 데이터셋은 이거를 페어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를 한번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큐멘테이션을 봅시다.
이게 데이터셋 엠리스트고요. 지금 토치비전에 데이터셋 엠리스트 여기 있고, 여기 각각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루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가, 데이터셋을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트레인은 데이터셋이 트레인 데이터셋인지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셋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true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과 관련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 이게 false가 되면 테스트셋에 관해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트랜스폼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다운로드는 디폴트가 false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true라고 그래도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다운로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true라고 그래도 데이터셋이 이미 다운로드 돼 있으면 다운로드 하지 않아요. 트랜스폼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트랜스폼이 오케이. 트랜스폼이 있고 타겟 트랜스폼이 있어요.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케이, 이건 좀 설명할.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 보죠. 이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인풋 아웃풋.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스폼이 있고 타겟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이쪽에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타겟 트랜스폼은 이쪽에다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데, 받은 다음에 인풋 파트가 있고 아웃풋 파트가 있어요. 혹은 라벨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해 줄 수가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셋에. 예를 들어서 타겟 쪽에 아웃풋이 7인데 내가 원핫 인코딩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다가 원핫 명령어는 찾아봐야겠지만, 원핫 인코딩을 하겠다 그러면 7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0000 해서 이게 7번 789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는 7이라는 인테저가 있는데 타겟 트랜스폼을 원핫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원핫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트랜스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오리지널이 0부터 255까지 인테저인데 이거를 0하고 1 사이로 바꿔주겠다. 그 트랜스폼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숫자들이 0하고 255 사이의 인테저인데, 거기서 트랜스폼을 찾아서 넣어주면 0하고 1 사이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255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트랜스폼은 인풋 쪽에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고요. 타겟 트랜스폼은 아웃풋 쪽에다가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고요. 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은 인풋 쪽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transform to tensor. 그래서 넘파이였을 것 같은데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제 텐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트랜스폼을 안 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디폴트가 트랜스폼이 디폴트가 none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안 했고요. 여기도 트랜스폼을 안 했다고 했죠. 잘못했나 본데. 디폴트는 none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트레인셋하고 여기 요거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냥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던져주죠. 아니, 데이터셋에 넣어줘야죠. 오케이. 데이터. 오케이. 여기 트레인셋.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만 했고 트랜스폼은 안 했어요. 트랜스폼 안 했고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리턴하도록 했어요. 트랜스폼 안 했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트레인셋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레인셋을 하면 이게 트레인셋이 오케이. 이게 하나씩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여기서 뻑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컴퓨터고요. 여기서 뭘 쏴주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투풀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랭스는 2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진, 하나는 라벨.
그걸 쪼개죠. 오케이. 하나는 인테저예요. 라벨이에요. 그죠? 하나는 fill 이미지라고, 이거는 fill이라고 해서 그 이미지에 특화된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는 건데, 이렇게 저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numpy로 바꿀게요. 그러면 아마도 numpy 어레이 던져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numpy 어레이로 numpy 어레이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인테저는 프린트하고 numpy 어레이는 shape하고 d타입을 프린트 해보죠. 이게 아마 하나일 겁니다. 여기는 라벨이 뭔지 한번 프린트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28 바이 28이고요. uint 8이고요. 클래스는 5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5가 나오겠죠. 그러면 A를 그냥 집어넣어도 될 거고, 이거는 액세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어요. 있어도 되지만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액세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요거를 트랜스폼을 걸어보죠. 이건 트랜스폼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안 걸으니까 fill 오브젝트가 나왔어요. 이제 트랜스폼을 걸어보죠. 그래서 여기는 사진 부분에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타겟 부분에 트랜스폼을 하는 건 타겟 트랜스폼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부분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뭘 하냐면 요 함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A, B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두 개씩 주겠죠. 그래서 아까는 트랜스폼 하기 전에는 A는 field 오브젝트였고 B는 인테저였어요. 텐서로 바뀌었죠. 그죠? 그게 field 오브젝트에다가 텐서 to 텐서라는 함수를 작동을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 transform to tensor를 작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field 오브젝트였는데 그 field 오브젝트에다가 to tensor라는 함수를 작동시켜서 텐서로 바꿔준 거예요. 네. 네. 다운은 안 받죠. 아니, 그 폴더에는 있고, 그거는 필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 거기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면 필 오브젝트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투 텐서를 때리는 거지. 그러면 텐서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메모리, 지금 SSD에는 저장되어 있는 거는 필 오브젝트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올 때 필 오브젝트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다가 투 텐서를 작동시키면 텐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텐서의 쉐입을 보죠. 그래서 쉐입하고 디타입을 볼 텐데 쉐입이 아까 28 by 28이었고요. 디타입은 인테저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28 by 28이 아니고 1 by 28 by 28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인테저였는, 그리고 D타입은 unsigned int 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float 32가 됐죠. 저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마 0하고 1 사이의 숫자일 겁니다. 0, 그러니까 원래는 unsigned int 8이니까 0하고 255 사이의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 to 텐서를 하면 쉐입이 28 by 28에서 1 by 28 by 28로 바뀌었고요. D타입은 unsigned int로 0부터 255인데 float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마 0하고 1 사이로 바꿔줄 겁니다. 한번 봅시다. documentation. 오케이. fill 오브젝트를 fill이나 numpy array를 텐서로 바꿔주고요. 스케일을 해준다고 그러네요. 스케일을 해준다는 얘기는 float로 바꿔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0하고 1 사이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fill 오브젝트를 혹은 numpy 오브젝트를 텐서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쉐입이 바뀌었어요. 28 by 28이 1 by 28 by 28로 바뀌었고요. 아까 데이터 타입이 unsigned int 8이었는데 스케일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float 32로 하는데 지금 보면 0하고 1 사이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ransform
이게 그래서 to 텐서가 해주는 게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field 오브젝트나 numpy 오브젝트를 텐서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쉐입이 좀 바뀌었어요. 쉐입도 바뀌고 데이터 타입, D 타입도 바뀌는데 스케일링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래 0하고 255 사이인데 0하고 1 사이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그 라벨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파이토치에서 트랜스폼을 할 때 뭘 써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뭔가 틀렸는데. 오케이. 인트가 있는데 그걸 원하드 인코딩을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데 타겟 트랜스 파이토치의 타겟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오케이. 와우, 펑션이 없나 본데요? 지금 원하드 인코딩을 람다 펑션으로 해버렸는데. 지금 여기 원하드 인코딩 펑션을 정의를 해가지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사진에다가는 투텐서라는 걸 작동시키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오케이 라벨 부분을 지금 인테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빌트인 펑션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펑션을 정의를 해서 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람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타겟 트랜스폼을 람다 펑션으로 정의를 했네. 빌트인 펑션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여기서 보니 지금 여기 보니까 빌트인 펑션 저거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예. 그래도 여기서는 부를 적에는 워낙 그냥 람다 펑션으로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아까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원하드 인코딩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빌트인 펑션은 있고 빌트인 펑션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람다 펑션 형태로 사용을 하네요. 근데 요거는 사진에다가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라벨에다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지금 7이라고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그걸 불러와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네, 트랜스폼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 데이터셋 여기서는 여기에 코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챗GPT가 만들어준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셋이고 이게 또 다른 데이터셋이고 이게 또 다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총 100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5개 피처가 있는 100개의 데이터셋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레벨을 랜덤 인트로 제너레이트 했고요. 웨이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피처와 라벨하고 웨이트를 이 텐서 데이터셋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요거의 쉐입이 100 by 5고요. 이거는 100콤마 밑에 것도 100콤마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쉐입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100개고요. 첫 번째 피처스에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5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 라벨스는 하나가 있는 거고 웨이트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묶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당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5개 하나하나니까 7개일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텐서 데이터셋이 그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타입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셋 오브젝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처가 있을 텐데 지금 피처가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여기 5개,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 그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가 7개에 대한 7개의 피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셋이죠. 이게 for loop로 돌리면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해서 찍어 봅시다.
투풀이네요. 그러면 아마 3개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세 개가 묶여 있죠. 예를 들어서 사진하고 라벨을 묶었으면 여기 2개가 있었을 거예요. 백킹 했고요. 토치 텐서죠. 다 토치 텐서니까. 그래서 쉐입하고 디타입을 찍어보죠. 그래서 features가 디멘전이 100 by 5였어요. 거기서 첫 번째 놈을 뽑으니까 5가 된 거예요. 쉐입이 인덱스로 뽑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flow 3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뽑으면 쉐입이 없고요. integer 64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 뽑은 것도 쉐입은 없고요. 숫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flow 32.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사진이고 요게 라벨이면 사진 라벨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각각의 사진과 라벨이 묶이는 거예요. 대응하는 사진과 라벨이. 그래서 포르프를 돌리면 대응하는 사진과 대응하는 라벨이 묶여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걸 언패킹 해보면 사진 한 장, 그거에 대응하는 라벨이 나와요. 이렇게. 그게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포르프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터레이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터럽을 해요. 슬라이싱도 가능한, 지금 인덱스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고 슬라이스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example에서 오케이,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3.
지금 인덱싱을 한번 해서 뽑아본 텐데 포루프 돌릴 때랑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동일하게 나오죠?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3부터 10까지) 하면은 7이 맞나요? 생각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텐서 데이터셋은 묶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묶어주는데, 사진하고 라벨을 묶어주는데, 대응하는 사진과 라벨을 묶어주는데, 그거를 억세스 하는 게 인덱스가 가능하고요,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그럼 데이터 로더는 뭐냐? 라는 거예요. 데이터 로더는 우리가 이제 티피컬리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64면 64개씩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요 텐서 데이터셋에서 포루프로 해서 64개씩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 그러니까 배치로 불러올 수 있는데, 배치는 요걸 가지고도 배치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한 이 폭이 끝나면 티피컬리 랜덤 셔플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매뉴얼리 랜덤 셔플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셔플 트루 하면은 랜덤하게 셔플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포루프로 돌려가지고 배치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게요. 이렇게 코드 먼저 돌려보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셋 테스트셋이, 여기서 나오는 트레인셋 테스트셋이 데이터셋이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트레인셋 테스트셋이라고 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텐서 데이터셋이에요. 프린트 한번 해보죠. 여기서 텐서 데이터셋인지 한번 타임만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텐서 데이터셋. 아마 텐서 데이터셋일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스페시프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텐서 데이터셋이 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로더에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코드를 보면 배치 사이즈가 트레인일 때는 64였고요. 테스트일 때는 1000개였어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하나는 64개, 하나는 100. 예.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AB 오브젝트는 체킹을 했었죠.
그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트레인 로더의 오브젝트가 두 개 들어 있고요. 그걸 언패킹을 하면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라벨인데 사진 64장, 라벨 64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입을 찍어보면 툭 치겠죠. 터치 텐서예요. 쉐입을 찍어보면 아까 보면 사진 한 장이 1 28 28이었어요. 사진 쉐입이. 근데 6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4장이 있다는 거고 사진 한 장 한 장은 이렇게 되고 플로우 32가 된 거는 아까 트랜스폼에다 투 텐서를 적용시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D타입이 unsigned 8이었는데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거든요. 투 텐서를 하면서 그게 스케일링이 된다고 그랬어요. 0하고 1 사이로. 그래서 이거 플로우 32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테저였는데 인테저가 64개 있고요. 여기 인테저는 64로 되어 있는 인테저.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한 겁니다. 지난번 코드가 이게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64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오케이. 예. for를 저가 죽였군요. 그러면 for, 포터, 이미지, 하나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라벨이 더 있을 거고, 하나는 엑시스, 이거 엑시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A, B, 엑시스가 8x8으로 그러면 8x8 어레이거든요. 리쉐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A는 64장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A는 64 by 1 by 28 by 28이고요. B는 64고, 그 다음에 엑시스는 8 by 8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쉐입을 해서 64로 바꿨고요. 지금 이 엑시스가 8 by 8인데 리쉐입을 해서
64로 바꿨고요. 그걸 집으로 던져주면 여기서는 1by 28by 28이 나오고 여기는 쉐입 없는 게 나오고 여기는 쉐입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가 1by 28by 28이고요. 요거 라벨은 쉐입이 없고요. 엑시스도 쉐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1by 28by 28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28by 28로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리쉐입 썼는데 스퀴즈 하면 1이 떨어집니다. 근데 스퀴즈가 제가 쓸 때마다 불편한 게 스페링이 자신이 없어. 이거 자신이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밑에 빨간 줄이 안 쳐지는 거 보니까. 어우, 스페링 맞았어. 맞기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요게 1by 28by 28인데 28by 28을 바꿔준 거예요. C맵은 아까 설명했던 거고, 엑시스는 엑시스 오프하면 척추 4개 날리고요. 그 다음에 라벨 다 날리는 거예요. 라벨은 여기 라벨이요. 그래서 이게 모어레스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아이고 뭐 그거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라벨 안 붙여도 되죠 뭐 이거 뭐. 아 이거 그렇죠.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건데 이거는 아트예요. 뭐 라벨 안 붙이면 돼요. 라벨 안 붙이면. 라벨 안 붙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더가 해주는 건 기본적으로 배치로 쏴주는데 신박한 기능 그리고 오케이. 다큐멘테이션을 좀 보죠. 여기 아까 트레인 배치가 64고 테스트 배치가 1000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올 테고 봅시다. 배치 사이즈 우리가 봤던 게 배치 사이즈가 하나는 64, 하나는 1000. 셔플이 폴스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폭이 시작을 할 때 데이터를 셔플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그래서 디폴트는 폴스로 되어 있네요.
근데 셔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true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 number of workers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파라렐하게 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orkers가 3다 그러면 3명의 워커를 이용을 해서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워커를 늘리면 그만큼 워커들한테 이제 임금도 지불해야 되고, 요새 최저임금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워커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워커와 관련된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워커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옵티멀한 워커 개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넘버 오브 워커스가 제로라는 게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지. 제로 왜 제로지? 미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싱글 프로세스 데이터 로딩 이게 디폴트고요. 멀티 프로세스 데이터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버 오브 워커스를 포지티브 인티저를 줘서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workers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케이 키 피처 이거 챗GPT가 쓴 겁니다. 제가 조련을 해가지고 챗GPT가 쓴 건데 이제 배치로 해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포르프에서 배치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안 쓰고 여기서도 배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뉴얼리 배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셔플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워커스를 이용해서 파랄렐하게 데이터 로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읽어 보시고요. 요런 기능도 있어요. drop last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셋이 있고 배치 사이즈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배치 사이즈하고 남아있는 데이터셋하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drop last를 true로 하면 그 맨 마지막에 데이터 사이즈 맨 마지막에 남은 데이터 사이즈하고 배치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drop last가 false일 것 같은데. 그렇죠? drop last가 false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것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배치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배치 하나 트레인 끝나면 거기서 이제 로스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accumulate해서 로스 값을 에버리지 아웃해서 보통 프린트 아웃을 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것은 샘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좀 바이어스가 약간 생기겠죠. 그거는 이게 뭐 데이터셋만 많으면 별로 문제 없어요. 드롭 하나는. 오케이. 신박한 걸 하나 봤는데 음. 오케이. 여기 보면 프린터 하게 했는데 지금 배치 사이즈가 4인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씩 나오다가 4개씩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만 나온다. 이게 여기서 드롭 라스트가 false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까지 사용이 된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다 드롭 라스트를 true라고 하면 그러면 요 맨 마지막은 안 나오겠죠. 그죠? 맨 마지막 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 나왔죠. 그죠? 트러블 라스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워커스는 아까 얘기한 거고 핀 메모리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true라고 했을 때 GPU 같은 경우 GPU 사용할 때 핀 메모리를 true라고 하면 좀 더 빨라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핀 메모리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를 true로 하면 로딩 하는데 속도가 빨라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핀 메모리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true로 하면 핀 메모리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GPU로 데이터를 트랜스폼 할 때 빨리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데이터는 외장하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외장하드에 들어가 있는데 GPU랑 연결돼서 하려면 이 데이터가 GPU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핀메모리라는 걸 사용을 하면 GPU 쪽으로 쏴줄 때 그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핀메모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일 신박한 기능이 있었던 게 요 클래스 임밸런스인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데이터셋이 0, 1, 2, 3, 4, 5, 6, 7, 8, 9가 데이터셋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인셋이 6만 장인데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가 다 공이 6천 장씩 들어가 있어요. 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 밸런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를 클래시파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만장, 개가 만장 그러면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는 만장인데 개는 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유저리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개가 한 10% 되고 고양이가 한 90%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큐러스를 늘리려면 고양이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개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면 고양이를 프리딕트 하는데 포커싱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모델이 개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가 밸런스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요 데이터 로더에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의 매니플레이션을 하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데이터셋은 9대1 정도로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샘플링을 할 적에 그걸 밸런스를 맞춰서 샘플링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고양이하고 개가 동등한 비율로 들어가도록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보시죠. 이건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언밸런스한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이하고 개를 클래시파이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캣이 100마리군요. 캣이 100마리가 있고 독이 10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를 클래시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다고 그러면 개하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캣하고 독이 있고 캣하고 독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다 씁시다. 100 by 10이고요. 이거는 1000 by 10이고 이걸 붙인 거예요. 그 넘파이에서는 엑시스라고 그러는데 토치에서는 요 넘파이에는 컨캣이라고 있거든요. 붙이는 겁니다. 넘파이에 컨캣이라고 있는데 토치에서는 캣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딤이라고 부르는 게 넘파이에서는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넘파이에서 오퍼레이션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넘파이의 컨캣일 거고요. 이건 엑시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1100 by 10이 됩니다. 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cat 1부터 cat 1000이 있고요. 이건 각각의 캣마다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 1부터 캣이 100개였죠. 도 1000개. 이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10개 있는 거예요. 컨캣을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1100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하고 개 각각의 뭐 예를 들어 신장, 웨이트, 눈 색깔, 뭐 스킨 컬러,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컨캣은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dim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numPy에서 axis에 해당되는 거고요.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좋은 게 그 명령어가 numpy랑 굉장히 유사해요. 같은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근데 텐서플로우는 전혀 달라. 그리고 명령어도 되게 길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캣은 제로라고 한 거고 독은 1로 라벨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쉐입이 1100이고요. 이걸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캣독 사진 혹은 피처가 10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이 0, 1으로 붙는 거예요. 그거를 페어링을 해주는 게 텐서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봅시다. 클래스 카운트라고 해서 라벨이 제로인 거를 카운팅하고 라벨이 1인 걸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캣은 100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게 100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10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인데 결국 리스트인데 그걸 터치 텐서로 만들면서 프로32로 했고요. 클래스 웨이트는 1 over 클래스 카운트로. 그러면 캣은 그러면 이게 1 over 100이고 1 over 1000이고 그러니까 요런 레이쇼로 요런 확률로 뽑겠다 정확히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캣은 100개 독은 1000개 그러면 프레스 웨이트를 1 over 100, 1 over 1000이 되는 거고요. 샘플 웨이트는 클래스 웨이트 지금 이게 라벨이 어디입니까? 오케이. 여기 라벨이 들어가면 라벨을 for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벨은 0 아니면 1이에요. 여기 라벨스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그걸 인테저로 바꿔준 거고 그러면 이건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웨이트로 집어넣어 주면 이게 0일 때는 100분의 1, 1일 때는 1000분의 1.
해서 토치 텐서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캣들에 대해서는 100분의 1, 독들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이렇게 웨이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캣이 100장이 있는데 캣 100장마다 각각 100분의 1이라는 걸 붙여준 거고, 독은 1000개가 있는데 각각 1000분의 1씩 붙여준 거예요. 이 라벨스라는 게 요거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1100개가 있는데 처음 100개는 제로고요. 나중에 1000개는 1이에요. 그게 하나는 캐시고 하나는 독이고. 그래서 그 각각 이제 for loop를 돌려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0 아니면 1인데 그걸 인테저로 바꿔줬고, 그래서 클래스 웨이트가 지금 투풀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0일 때는 100분의 1, 1일 때는 1000분의 1 해서 그걸 만들어서 토치 텐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토치 텐서가 1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1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처음 100개는 캣을 위한 거고, 처음 100개는 1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000개는 독을 위한 거고, 그거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weighted random sampler라고 해서, 여기 weighted random sampler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sample weight, 여기 sample weight가 좀 전에 설명한 거고요. 그걸 집어넣고 number of length, number of sample은 1100개고 replacement는 true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똑같은 놈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false로 하면 똑같은 놈은 뽑지 않겠다는 거고요. 샘플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에다가 이 샘플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봤던 샘플러고, 데이터 로더에다가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배치 사이즈 100이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티피컬리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요 샘플러예요. 그래서 요게 해주는 게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마다 웨이트를 준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래서 캣 데이터에는 100분의 1을 줬고요. 독 데이터는 1000분의 1을 줬어요. 그러면 그 샘플링을 할 때 100분의 1 확률, 1000분의 1 확률로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독은 그 뽑힐 확률이 캣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요거를 추가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언밸런스, 지금 현재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언밸런스가 된 상태에서 해보고 밸런스가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한 거 그대로예요. 독이 1000마리가 있고요. 캣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걸 그냥 페어링을 해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려보죠. 그러면
요 데이터 로더는, 요 데이터 로더가 이제 100개씩 해줄 텐데, 그, 캣에 비해서 독이 월등하게 많이 샘플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캣은 100마리고 독은 1000마리이기 때문에 그냥 유주얼한 방법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다미넌틀리 독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배치 1에 넘버 오브 캣이 100이고요. 넘버 오브 독이 0. 배치 2에 독, 이거 랜덤 셔플링을 안 했네요. 잠깐만요. 셔플링을 해야죠. 셔플링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셔플이 폴스가 돼 있어서 그런데 셔플 true로 할게요. 지금 여기 셔플이 폴스이기 때문에 처음 캣이 100개 뽑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독이 뽑힌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여기 셔플이 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rue고요. 하면 랜덤 셔플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 배치 100개 중에서 캣이 9마리고요. 두 번째 5마리, 세 번째 9마리, 네 번째 8마리, 그다음 12마리, 6마리. 이건 우리가 익스펙티드 된 거예요. 데이터가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밸런스를 조정을 하는 게 요 샘플러예요. 요거는 그거 만들어진 자체로 랜덤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셔플 트루 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캣은 100분의 1 확률로 뽑히는 거고 독은 1000분의 1 확률로 뽑히는 거예요. 캣 하나하나가. 그러면 캣이 뽑힐 확률이 독이 뽑힐 확률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샘플에 캣이 100마리고 독이 1000마리지만 캣이 뽑힐 확률이 10배가 많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캣하고 독하고 54대 46이고요. 51대 49, 58대 42, 51대 49 밸런스가 맞았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밸런스가 맞으면 좋지만 사실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할 때 요 샘플러를 사용을 하면 웨이티드 랜덤 샘플러를 사용을 하면 밸런스를 맞춰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보기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걸 맨 땅에 헤딩으로 임플리멘트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weighted random sampler 여기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줘야 될 게 여기에 sample weight를 주는 겁니다. 요걸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sample weight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처음 100개는 100분의 1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1000개는 1000분의 1이 들어가요. 하는 기본적으로 리스트입니다. 근데 토치 텐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요거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방법을 보면
0이 몇 개 있는지 1이 몇 개 있는지 계산을 하면 여기가 100개, 1000개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리스트예요. 기본적으로 토치 텐서지만 100, 1000이고요. 그 다음에 1 오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요거를 처음 100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나중에 100개를 1000개는 요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토치탄대가 넣은 거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가진다고 콜렉트 한다 그러면 티피컬리 밸런스가 안 돼 있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샘플러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는 밸런스가 안 맞았지만 밸런스가 맞은 것처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example 코드에서는 사용이 될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엠니스트 데이터는 perfectly 매칭, 그 밸런스가 맞춰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 셔플링만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트랜스폼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트랜스폼이 있었고, 타겟 트랜스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이미지 파트에다가 작동을 시켜주는 거고, 타겟 트랜스폼은 라벨 파트에 작동을 시켜주는 거고. 오케이. 여기 코드가 좀 있네요. 여기 좀 볼게요. 여기는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하는 건데 트랜스폼은 투텐서를 사용한 거고요. 아까 봤던 거예요. 토치 비전 트랜스폼에 있는 투텐서를 사용한 건데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뭘까요? 타겟 트랜스폼인데 타겟은 0, 1, 2, 3, 4, 5, 6에서 9까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원하딩 코딩 해준 것 같은데. Y가 들어오면 Y는 0, 1, 2, 3, 4, 5, 6, 7, 8, 9거든요.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small y는 인테저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맨 처음에 토치 제로 10개 그러니까 제로를 10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scatter underscore 제로 토치 텐더 y value 1 여기 scatter underscore라는 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토치 y가 주는 그 포지션에다 1을 꽂아 넣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코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가져왔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람다라는 데다 람다 펑션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옛날 코드인데 아까 그 챗GPT를 보니까 빌트인 펑션이 있었어요. 그걸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돌려봅시다. 이게 저 코드는 아니고 네, 여기서 가져왔어요. 여기 클릭하면은 소스 코드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조금 제가 좀 예쁘게 조금 바꿨을 겁니다. 오케이, 다운로드 받는군요. 그래서 하나는 아마 하나는 트레인셋에서 10개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라벨 붙여주고 밑에는 아마 테스트셋에서 10개 이미지 붙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태그를 붙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라벨은 0, 1, 2, 3, 4, 5, 6, 7, 8, 9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각각이 0, 1, 2, 3, 4, 5, 6, 7, 8, 9가 뭘 의미하는지 딕셔너리로 해놨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프린트할 때 0, 1, 2, 3, 4, 5, 6, 7, 8, 9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서 그걸 프린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레인셋 테스트셋 공이 사용하지 않았냐 뭐. 오케이. 오케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딱히 얘기하지 않겠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스탠다드한 포맷으로 쫙쫙쫙쫙 따라온 거고요. 자기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 데이터셋이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에서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짜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나 뭐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는 굉장히 규격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빌트인 펑션에서 돌리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데이터셋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디렉토리에다 내가 세이브를 해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서 그걸 불러오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커스텀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게 이렇게 봅시다. 지금 데이터셋이 여기 있고요. 다운로드를 지금 current directory 밑에 있는 데이터라는 폴더에다 다운로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페이스라고 해서 사람 얼굴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언집해서 집어넣겠죠. 여기 페이시스를 한번 봅시다. 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오케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가 없으면 만들라는 거고 다운로드 보면
여기서 다운로드 하는 게 zip 파일이고 그거를 언집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 부분인데 오케이. 요 부분이에요. 지금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 로더가 있었잖아요. 지금 데이터셋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알기로 len하고 get 아이템만 오버라이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셋 요 클래스에 가면 던더 렌이 있고요. 던더 get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만 오버라이드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get 아이템 던더 렌은 뭐 여기 이렇게 랭스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게 메인입니다. 요 부분이 get 아이템이 요게 특정한 데이터 폴더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덱스를 주면. 그러니까 그 페이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언집을 해서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로컬리.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파이토치에 빌트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았고요. 기본적인 것들 여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던더렌하고 get 아이템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셋 클래스 안에 던더렌하고 던더 get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 써주는 거예요. 새로 써서 오버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던더렌은 뭐 별거 아니고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 그거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고요. get 아이템은 인덱스를 주면 여기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에 맞는 데이터를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가져와서 주면 되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 패스를 만드는 거고요. 패스를 만들어서 그 패스를 이미지 리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해주는 게 인덱스가 주어지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내 로컬리 저장된 데이터셋에서 가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그 파일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요게 그 파일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게 점 백슬래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인덱스를 들어가면 거기에 파일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내고 패스입니다. 이게 결국은 패스예요. 그래서 IO 이미지 리드 IO가 뭔가? IO죠? IO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SK 이미지의 IO. IO가 인풋 아웃풋을 의미할 겁니다.
예. 그래서 패스를 만들고 IO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요거를 보내주는 건데 이미지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랜드마크에 랜드마크.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실전으로 자기만의 데이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로컬리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len 부분하고 get item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요거 좀 전에 봤던 그 폴더를 올려드릴게요. GitHub에 그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려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코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